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투자처 분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처 찾기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또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을 혼자 헤쳐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이드에서 그 모든 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간편하게 문자로도 참가 가능해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드려주세요. 오늘도 우아미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짜 팁 챙겨 오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좀 성공을 하시려면은 이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뭐 수요 측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의 가구 형태가 뭐 1, 2인 가구가 많아지는 형태이니까 소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서울하고 뭐 수도권 또 그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이 항상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또 서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서울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울하면은 2030 서울 플랜 네,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도대체 이 2030 서울 플랜이라는 이 기본적인 서울의 이 도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랜 2030년까지 이제 서울을 어떻게 계획해서 이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큰 이제 틀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2030 서울 플랜의 이 모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 그림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 말은 이제 한 인간이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온 마을에서 이제 인프라들이 이제 다 형성이 되어야 이제 제대로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각종 시설들이라든지 뭐 유치원, 학교 그리고 자연도 물론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겠고 또 이웃들까지도 있어야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모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균형적인 그런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일단 이 2030 서울 플랜은 이 다섯 개의 그 권역을 좀 나눠서 좀 구분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위쪽으로 이제 강북 부분은 이제 3개의 권역으로 나눴고 그리고 강의 남쪽 부분은 2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이제 남쪽 부분을 보면은 이 강남 3구와 강동구까지 해서 이제 동남권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자치구 이제 강 이남에 있는 다른 자치구를 다 이제 한꺼번에 묶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가 들어있는 이제 도심권 그리고 그 왼편으로 서부권 그리고 오른편 위쪽으로 이제 동부권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뉘었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이 사는 그곳은 이제 동부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크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도봉구, 노원구 쪽으로는 또 작은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제 인구들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218만 명. 그리고 서남권은 317만 명. 많네요. 네, 서남권이 이제 자치구가 동남권보다도 이제 많고
또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강남구가 좀 넓은 평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이제 산다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적은 그 인구가 사는 곳은 바로 이제 도심권이 되겠습니다.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중구가 좀 이제 상업시설하고 이제 업무시설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거주 인원보다는 이제 생활 인구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123만 명. 예, 서울이 인구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삼도심이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삼도심 하면은 영등포. 그죠. 영등포, 여의도, 네.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 그리고 이제 강남, 이렇게 이제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2020 플랜 같은 경우에는 1도심이었는데 이제 3도심으로, 3도심으로 해서 이제 다획화해서 서울도 이제 1도심이 아닌 그런 글로벌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도심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도심이 더 이제 그 도성 안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세계적인 역사 문화 중심지, 그리고 이제 수도의 그런 행정 문화 중심지로 이제 육성이 되는 그런 곳으로서 이제 한양도성이 이제 도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이제 여의도, 영등포,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이제 국제 금융 중심지, 은행권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육성이 되는 곳이고, 또 강남은 국제 업무 상업 중심지로 이제 육성이 되는 그런 3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도심도 3도심만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권역별 특화 기능 이제 육성이라든지 그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그 권역별로 또 광역 중심이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역 중심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이 7광역 중심 중에 이제 하나로서 국제 업무 등 고차 업무를 기능 흡수하는 그런 취지의 지역으로 이제 육성이 되는 곳이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암, 그리고 수색, 그쪽이 이제 그런 이제 상암 DMC도 이제 개발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런 쪽에 이제 7광역 중심으로 또 이제 서부권의 광역 중심으로 육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부권을 본다면은 청량리, 왕십리 쪽, 그리고 창동, 상계 쪽, 이렇게 두 개로 광역 중심 중에 이제 두 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강남 쪽,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실, 강남과 그 도심과 연계돼서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육성이 되는 그런 잠실 쪽도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영등포를 이제 3도심 중에 하나로 하고, 또 7광역 중심 중에 하나는 이제 마곡. 요즘 마곡 뭐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 마곡하고 이제 가산 디지털, 이 서울의 유일한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이 과산 디지털 디지털 그쪽이 이제 7광역 중심이다. 이렇게 7개의 광역 중심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2020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이제 2030 서울 플랜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도심에서 3도심으로 됐고, 또 이 부도심에서 이 광역 중심으로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용산, 청량리, 왕십리, 상합, 수색, 뭐 영등포, 강남에서 이제 뭐 창동, 상계, 마곡, 가산, 대림, 잠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7광역 중심이 됐고요. 또 11지역 중심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2지역 중심으로 추가된 부분이 동대문, 성수, 그리고 수서, 문정, 봉천 이렇게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확대된 지역을 발전시키려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균형에 맞게끔 좀 네네. 연계해서 이제 계획하에 이제 발전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5개 권역 중에서 좀 서남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중에서 이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중공업 지역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이 워낙에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공업 지역이 혼재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주거지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쾌적하게 주거 환경을 정비하면서 네, 그래서 그 산업과 주거 그리고 산업 지원 시설이 이제 조화된 미래형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그런 취지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낙후된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심지 쪽으로 본다면은 이 여의도, 영등포 쪽이 워낙에 이제 글로벌 금융 기능이 강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여의도, 영등포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특화된다라는 육성이 된다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곡하고 가산 대림을 지식 기반 산업이 들어오는 대대적인 그런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 이제 마곡이 뜨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그 많은 그런 기사들을 접하셨을 텐데 이 마곡은 사실상 지금 거의 뭐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가장 저평가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강서구였는데 계속 상승세가 이제 보여지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기사 같은 거를 봐도 뭐 꿈틀대는 마곡, 뭐 LG 계열사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면서 가격도 뭐 평당 2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기사가 이제 과거에 있었고 또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데 또 이 LG 계열사가 또 여의도에서 갔기 때문에 뭐 울상 짓는 여의도 그리고 꿈틀대는 마곡 이렇게 상반되는 기사도 나오면서 이제 마곡에 계속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산업단지 이제 그 모습인데요. 한 몇 평 정도 얼마나 크기가 될 것 같으세요? 이 마곡 하면은? 글쎄요, 전혀 예상이 안 가는데 예, 어느 한 정도인가요? 110만 평 정도. 예, 110만 평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 민족공원 개발지가 한 70만 평이 안 되는 그런 곳이고 우리가 국제그룹 복합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동하고 잠실까지 연계되는 그 부분도 한 50만 평이 좀 안 되는 평수거든요. 인구 유입이 엄청나겠네요. 네, 엄청나게 이제 큰 그런 사업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향후에 이 마곡 110만 평이 10만 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 이 마곡에 한 16만 명이 이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한 30% 정도밖에 이제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이쪽에서 뭐 지금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16만 명의 그런 인구들이 이곳에서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굉장히 급상승을 하였거든요. 최근 뭐 1, 2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곡에 대한 것인데 지금 마곡이 2배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뭐 작년, 재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때 들어가도 지금 굉장히 더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눈에 보이는 지역이라는 거. 과거에도 상승했지만 앞으로 지금 30%밖에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입주를 한다면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업 입주가 임박한 9월을 기점으로 이게 지금 작년 9월입니다. 예, 투자 문의가 부쩍 늘었다. 그러면서 지금 기사 나온 게 33평형인데 호가가 9억 3천만 원입니다. 뭐 4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지만 뭐 팔겠다는 수준이 없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될까요? 18? 네. 너무 올랐네. 네. 지금 13.5억, 한 네.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큼 이런 그 직장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마곡지구에 정말 대기업들 이제 게다가 이제 기업들이 대기업 그리고 강소기업들까지 해서 이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서남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시간을 두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차근차근 다른 권역별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암 이사님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특히나 또 서남권 마곡지구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규제 속의 소액 투자처 옥석 가리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에서 규제 이야기도 하실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많은 팁 전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네, 뭐 규제 얘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네. 계시는데 그 사실상 자기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런 규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러니까 큰 흐름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집값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큰 흐름을 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소액으로 갔을 때 그리고 또 소액 말고 또 적당한 금액으로 갔을 때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시원하게 좀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매주 토요일 1시 그리고 이제 월요일 1시에 이제 열리는데요. 삼성동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또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좀 편하게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참석하셔서 모든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 팁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핫한 부동산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고우선 증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2018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12층 건물 중 9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등촌동을 핫한 지역으로 엄선을 해오셨는데 이 지역의 매력이 어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곡산업단지, 네. 이 마곡산업단지의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그 투자 포인트,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 집값 상승의 황금키가 바로 직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량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뭐 LG라든지 롯데, 코오롱, 뭐 이랜드와 같은 그런 탄탄한 대기업이 들어오는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 눈에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곡산업단지와 한 3정거장 차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수요도 이제 잘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승세도 이제 크겠지만 지금 현재도 상암 DMC랑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랑도 9호선으로서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공실 걱정 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적당하냐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대,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사실 마곡 내 오피스텔 굉장히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도 2억, 1.5룸이 3억 후반, 그리고 투룸도 3억 후반에서 한 4억 5천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곡 내 오피스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정거장밖에 차이 안 나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라는 거. 가격 상승세도 그래서 많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렇게 대대적인 그런 개발 사업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개발 사업의 수혜를 바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로 그러니까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소액 2천만 원대로 가능하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마곡의 그런 입주가 50%도 안 된 상황에서 향후에 가격 상승세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도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미역
9호선입니다. 9호선 증미역에서 한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센터라든지 뭐 강서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생활 인프라도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입지에 있겠고요. 뭐 증리산이라든지 뭐 무장산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서울 내지만 그런 녹지도 이렇게 풍부한 그런 입지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좀 본 매물을 본다면 9호선에서 이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9호선을 따라서 이제 여의도까지도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의도 금융 수요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고요. 또 월드컵대교 바로 넘으셔갖고 이제 상암 DMC도 이제 갈 수 있는 상암 DMC에 있는 수요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곡지구가 굉장히 인근에 있다라는 거. 그 마곡지구의 수혜를 톡톡히 받으면서 수요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뭐 전월세 가격 상승 그리고 매매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14년도만 해도 58만 명 정도 이렇게 거주 인구가 이 정도였는데 2017년 12월에는 이제 60만 명까지 60만 명이 지금 넘는 그런 많은 지금 인구 유입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다. 마곡이 지금 한 30%밖에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입주하면 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이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52%가 넘었다라는 거. 앞으로도 1, 2인 가구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소형주택, 이 강석의 소형주택이 굉장히 희소하고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366만 제곱미터 약 110만 평이고 16만 명의 근무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곳이고 또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옴에 따른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지하철, 그 광역철도막도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복탄익 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공원의 한 2배 정도의 그런 대규모 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지도 풍부해지는 그런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세개동. 네, 세개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입니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임대 놓으시기도 편하고 또 환금성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124세대로 되어 있는 세개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호수가 이제 거실, 방으로 되어 있는 3베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임차인들의 인기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건물 특징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주차장이 될 텐데요. 보통 오피스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00% 자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임차 놓을 때 큰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서 풀옵션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마곡지구 개발 수혜를 그대로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저평가 지역이라서 가격도 착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정말 착합니다. 지금 마곡 내에 있는 가격 투룸이면은 거의 4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매 금액 2억 4,500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신다 하시면 전세 보증금이 2억 2,500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기 때문에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마곡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이 증미역에서 3분 거리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2천만 원 투자로 또 이런 대대적인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2030 서울 플랜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서 그 안에 있는 강서구 등촌동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화미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